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선별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평온한 아카데미커로서의 해요.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배짱에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이 등장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남은입니다. 오늘은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별소득보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경제에 3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소득이 0이고요. 실업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200만 원, 세 번째 사람은 8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경제 전체로는 그러면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겠죠. 이때 선별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1계층 사람에게 3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2계층이나 3계층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정책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에 필요한 보조금의 총 개는 30만 원이 되겠죠. 이 30만 원을 만큼의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30만 원의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30만 원의 세금을 걷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1000만 원에 3%의 세금을 매기면 30만 원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2계층 사람은 6만 원의 세금을 내고 3계층 사람은 800만 원의 3%인 24만 원의 세금을 내어서 세금의 액수도 30만 원이니까 세금과 보조금이 일치해서 이 보조금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세율은 여기 적었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순수해라는 요걸 계산해 봐야 됩니다. 순수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는 금액을 플러스로 하고 세금 내는 금액을 마이너스로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1계층 사람은 30만 원을 받고 세금을 안 내니까 순수해가 30만 원이 되고요. 2계층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는 대신에 세금만 6만 원을 내니까 순수해는 마이너스 6만 원이 되겠습니다. 3계층 사람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4만 원이 되어서 이 순수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면 뭔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가구가 되고요. 순수해가 마이너스가 되면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많은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순수해의 합계는 경제 전체로서 0이 되겠죠. 이 가운데 정책을 기본소득 역진세라고 붙여진 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소득은 아까하고 똑같이 가정하고요. 근데 이 정책은 기본소득입니다. 1계층뿐만 아니라 2계층과 3계층까지 모두 다 30만 원씩 주는 그런 부자까지 주는 거죠. 부자까지 30만 원을 주는 정책이고 그렇게 보면 세금이 90만 원으로 3배나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90만 원의 세금을 걷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가운데 정책은 제가 일부러 2계층으로부터는 36만 원을 걷고 3계층으로부터는 54만 원을 걷는 걸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마지막에 순수해를 계산해 보면 1계층은 30만 원 플러스가 되고요. 2계층은 30만 원을 받지만 36만 원을 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6만 원이 되고 3계층은 마이너스 24만 원이 되어서 어떻게 만든 거냐 하면은 선별적인 소득 보장과 기본소득의 순수해가 똑같아지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이 가운데 정책은. 일반적으로 어떤 선별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소득 정책을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재분배 효과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고 이건 부자까지 다 주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재분배 효과는. 그러니까 부자까지 주느냐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느냐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똑같냐 똑같지 않냐 가지고 싸워야지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도와주는데 찬성하지 부자까지 주는 건 반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자까지 주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는 걸 찬성하신다면 가난한 그때와 똑같은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모두에게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두에게 줘놓고 나니까 이 정책의 세율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만 원을 받는 이계층 사람은 36만 원의 세금을 내니까 세율이 18%가 됩니다. 그 다음에 800만 원의 소득인 사람은 54만 원을 내니까 세율이 6.7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으면서 또 세금을 이만큼 낸다라고 생각하니까 재분배 효과는 액수는 똑같은데 이 퍼센트는 매우 달라지고 중산층의 세율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냐면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액수라고 할지라도 분모가 달라지면 퍼센트가 달라지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면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가만 놓고 보니까 이 정책은 중산층이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 기본소득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책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 3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적어도 공평하게 만들려면 1000만 원에 90만 원이니까 9%의 세율로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본소득 비례세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세금이 9%씩 내니까 2계층은 18만 원 내고 3계층은 72만 원을 내어서 순수혜가 이제는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죠.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중산층이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2로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은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42가 되니까 이 기본소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비례세로 하면은 중산층이 순부담자였다가 순수혜자가 되고요. 고소득층은 마이너스 24 부담하다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이 예에서. 그러니까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서 한 2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중산층이 마이너스 6이 아니라 플러스 12로, 즉 순부담자가 아니라 순수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자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편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기본소득 역진세 부분은 빼고요. 양쪽으로 하나는 선별소득 보장이고 하나는 비례세 기본소득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선별소득 보장과 똑같은 기본소득이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별소득 보장이냐 기본소득이냐의 차이는 가난한 사람만 순수혜자로 만드냐 아니면 중산층까지 순수혜자로 만드냐의 차이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부자까지 기본소득을 주면 부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중산층은 순수혜자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이 순수혜자가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중산층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거든요. 불안정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 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순부담자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자는 정책은 이제는 타당성을 점점 상실해 가고요. 그래서 이 중산층까지 순수혜자로 만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점점 타당성이 커져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오늘까지 이 대답을 찾아본 걸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선별소득 보장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프레이밍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일한 효과를 갖게 만든다면 가령 가난한 사람만 주어야 하나 부자까지 주어야 하나 가령 동일한 효과를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만 주어야 하냐 부자까지 주어야 하냐 이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을 해야 됩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순부담자로 만들고 저소득층을 순수혜자로 만들 거냐, 아니면 그 반대로 중산층까지도 순수혜자로 만들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이 지금 타당한 거냐, 그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선별적 소득 보장은 나눠줄 때 일계층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일계층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낙인 효과가 있고, 또 부끄러워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되더라도 다 타가지 못하고, 또 불공정하게 선정되거나 부자인데도 일계층인 것처럼 해서 받는 경우, 불공정한 경우가 생기고, 또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일계층보다 약간만 더 많이 버는데 일계층이 아니래서 탈락해버리는 이런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소 어려우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